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고속도로와 교통인프라 성장 속도를 앞서가려던 중국, 하지만 너무 욕심이 컸던 탓일까요? 무분별한 중국의 교통인프라 확충 정책은 오히려 자국 여기저기서 원성을 사고 자국민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에서도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4위 땅 넓이를 가진 대륙 국가답게 2011년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급한 교통인프라 확장은 오히려 독이 되었죠. 최근 중국 후베이성에서 고속도로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 후베이성과 우저우시에서 두 개의 고속도로를 잇는 고가회전 교차로 교량 상판이 과적 차량 세대 때문에 무너져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쓰러진 교량은 자그마치 500m에 달하며 이 사고로 인해 해당 도로 위를 달리던 화물차 세대가 추락했으며 그 아래에서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깔려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교량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조금만 더 빨리 달렸다면 깔려 죽었을 거다. 라며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네티즌은 198톤 과적 차량에 책임을 돌리려 하지 말아라. 교량 설계의 엄중한 결함이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것은 품질 문제다. 차 한 대가 지나갔다고 고가도로 상판이 뒤집히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라며 중국 네티즌들 역시 과적 차량을 비난하기보다는 교량 설계의 부실함과 성급하게 고속도로 늘리기에만 바쁜 중국의 교통 확충 정책에 대해 불안함을 나타냈습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도로 붕괴 사고는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난개발과 부실 시공 등도 큰 원인이라며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변화되는 것은 없죠. 도로 붕괴 및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비효율적인 도로 상황은 모른 채 하고 초호화 휴게소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 더욱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디즈니랜드보다 화려한 중국 초호화 고속도로 휴게소가 화제가 되며 중국은 자국의 휴게소를 자랑처럼 홍보하기 바빴는데요. 정말 몇몇 사진을 살펴보면 고속도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멋진 곳이 많았습니다. 흡사 관광지를 온 느낌이 들 정도로 테마파크처럼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겉모습만 화려한 휴게소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안팎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중국의 인프라 시스템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치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막대한 비용의 회수 전략은 있는 것이냐 등 중국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마저도 초호화 휴게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휴게소 간의 시설이나 서비스 차이가 심한데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한국의 고속도로와 비등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시골에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아직도 시설이 낙후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답게 위생 상태인데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휴게소는 화장실 바로 옆에 청소 도구들과 함께 식수대를 두는 곳도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주변 곳곳엔 음식물 쓰레기와 용기들이 널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러운데요. 화장실 또한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은 근년에 고속도로 50km 간격으로 최소 1개소의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마다 설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려 하지 말고 시민의식을 갖춰 내부적인 위생에 먼저 신경 쓰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를 직접 체험한 미국 가족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휴게소와 더욱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인 가족은 완전 쇼핑몰 같다. 미국에 있는 스트릿몰 같다. 완전 좋다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는데요. 한국은 고속도로 인프라 수준이 OECD 6위일 정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중상위권에 위치합니다. 도로 교통 상황도 중국에 비해 깔끔하고 준수하며 고속도로의 휴게소도 중국과 비교하면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 휴게소들을 보면 깔끔하고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요. 휴게소 맛집 지도 등을 공유하며 휴게소에 들리는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통일화된 휴게소 시스템이 없으며 한국 화장실은 전부 무료에 굉장히 깨끗한데
외국은 화장실이 유료이며 무료 화장실은 한국에 비하면 매우 더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휴게소는 한국 휴게소의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유럽의 휴게소는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음식이 없고 햄버거 가게나 카페 등 단순한 매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말 그대로 휴게소의 편의 기능만 제공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행 비즈니스 등 서로 목적은 달리하겠지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설렘을 배려해줄 여러 테마를 담은 휴게소도 많죠.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휴게소인데요. 이천휴게소에 설치된 추억의 거리 때문입니다. 옛날 영화관, 문방구 등의 건물로 조성된 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을 추억에 젖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들과 함께였다면 추억의 거리 한켠에 설치된 물찌개, 물펌프 체험장에서 직접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죠. 미니 컬링존이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도 있으며 여주 휴게소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도자기 장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도자기 빚기 체험도 해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기도 하죠. 한 방송에서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 휴게소에 들린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스웨덴 사람들은 여긴 대박이다. 스웨덴에선 주유소만 있지 이런 휴게소가 없다. 휴게소가 아니라 미니 갤러리 같다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휴게소에 방문해서 자기 나라의 휴게소와 비교하며 놀라는 모습은 여러 매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중국에 비해 저렴합니다. 호주 보험사 버짓 다이렉트에 따르면 중국은 아시아 국가 중 통행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행료는 일본보다도 저렴하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는 1,800원 정도의 통행료를 내면 되지만 일본은 최소 1,300엔, 한국 돈으로 약 13,00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이것보다 더 비싸다니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실 겁니다. 중국 도시교통 정책과 관련한 논문에서는 중국이 대중교통 이용 관련해서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으나 시설 운영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아직까지 한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 중국이 한국의 전체적인 고속도로나 교통 인프라 시스템을 따라오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고속도로망이 짜여 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대명사인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국토 면적을 감안해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 셈입니다. 현재 한국은 고속도로를 꾸준히 개량 공사를 통해 개선해가고 있으며 꾸준한 보수와 기타 시설물 부지 추가를 하여 도로 교통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가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프라가 좋고 휴게소의 시설이 좋은 것들 때문만은 아닌데요.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고속도로 곳곳에서 나타나는 서로를 위한 배려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혹시 큰 트럭이나 탑차에서 눈 모양을 붙인 차량들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장식인가 생각하기도 했죠. 재밌다고만 생각한 모습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은 도로 위에 서로와 서로를 위한 배려임을 알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목적지는 있지만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은 졸음과의 싸움인데요. 실제 고속도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은 졸음운전입니다. 스티커가 반사지로 되어 있어 주간에는 후방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스티커로 유도하는 반면 야간에는 전조등 빛이 약 200m 후방까지 반사시켜 전방 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을 예방해주어 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색깔 유도선도 도로 위에 배려가 빛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안산 분기점의 사고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자녀들의 색칠 놀이를 보고 착안했다고 하죠. 헷갈릴 수 있는 길에 색깔 유도선을 칠하고는 교통사고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나들목 부근의 교통사고가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매번 고속도로나 복잡한 길에서 참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도로 위에 유도선을 본 외국인들은 효율성에 감탄을 자아냈으며 자신들의 나라에도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도로 위에 색을 칠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이지만 그 변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한 배려가 바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